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 구매 후 처음 켰을 때 해야 할 설정입니다. 바로 이제 완전히 생초보,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처음 다뤄보신 분 위주의 팁입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도 있으니까요. 이미 클립 스튜디오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영상을 안 봐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새 세일도 했겠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처음 다뤄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할 때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 익숙해지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처음 되돌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일단 클립 스튜디오를 처음 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가 이 창이 제멋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창을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일단 열고 그 다음에 요 환경 설정을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위부터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봤을 때 이렇게 IME 제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 버전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아이패드이신 분은 이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잘 봐주세요. 하여튼 IME 제어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클립 스튜디오가 일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일본식 입력이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IME 제어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한글 폰트 입력과 일본어 폰트 입력이 서로 부딪혀서 한글이 이상하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해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배색 테마가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밝은 색일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밝은 색으로 했을 때가 더 좋으시면 밝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연한 색의 농도를 밝게, 아니면 여기서 어둡게 하셔도 되고요. 진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이게 아마 포토샵하고 많이 비슷할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 저는 진한 색의 가장 연한 배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그 흑백의 대비가 세면은 저는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터치 조작에 의한 인터페이스는 이거 소표준대, 요거는 개인적으로 그 글자가 잘 보이는지 아니면 매뉴얼이 너무 크지 않은지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커서, 레이어 컷, 라이트 테이블, 요거는 애니메이션 기능이거든요. 궤적 카메라, 자아 단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아 단위에서 이것을 길이 단위가 픽셀로 돼 있을 텐데 이걸 밀리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길이 단위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브러쉬 사이즈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만일에 픽셀로 돼 있으면은 여기 브러쉬 사이즈가 만일에 5픽셀이라고 하면은 크기가 5픽셀이 굵기가 어느 정도지? 라고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0.5mm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 평소에 쓰는 펜의 두께라는 게 금방 와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펜선에 브러쉬 두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길이 단위는 꼭 밀리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텍스트 단위는 요 폰트로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캔버스, 여기에서 요 캔버스는 여기는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일, 그리고 여기 복원 유효화가 아마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 캔버스 복원 유효화가 좀 말이 어렵게 써져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자동 저장입니다. 근데 이 컴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른데 컴 사양이 좋으면은 이 캔버스 복원 유효화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컴 사양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은 나는 계속 끊임없이 쓱쓱쓱 그려지기 원한다 하면은 이거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클립 스튜디오가 프로그램이 좀 무겁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가 저장을 누르면은 약간 몇 초의 딜레이가 생기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내가 설정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켜져 버리기 때문에 집중이 좀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캔버스 복원 유효화 자동 저장 기능을 안 씁니다. 근데 나는 세이브하는 걸 자주 까먹는다 하시는 분은 이런
복원 저장 간격을 한 30분 정도로 해두면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나씩 눌러와서,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 글꼴 요거를 나눔 발음 고딕, 저는 나눔 발음 고딕 하는데 네이버 폰트가 굉장히 안전해요. 그냥 그 상업적으로도 써도 되고, 그리고 기본 폰트인데 상당히 예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나눔 발음 고딕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요 윗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눔 발음 고딕으로 해두고, 그리고 3D는 요걸로 이렇게 다시 건드릴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은 하나씩 클릭했을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게 요 인터페이스의 IME 제어 해제,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또 클릭해서 내려갔을 때 파일 캔버스 복원 유효화 해제, 그리고 자 단위에서 길이 단위 밀리미터도 바꿔주기,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이 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탭이 여러 가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여기에 있는 요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책갈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소재가 이 탭이 꼽혀져 있는 장면의 탭을 소재를 다 한꺼번에 이 클립 스튜디오를 켤 때마다 불러오기 때문에 클립 스튜디오 사양이 좀 모자란 저사양인 컴퓨터인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클립 스튜디오가 켜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서 이렇게 없애기, 이렇게 빼서 없애기, 이렇게 빼서 없애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전부 다 빼서, 전부 다는 아니고 한 2개 정도만 남겨두고 다 빼서 없애주세요. 왜 2개만 남기냐면요, 그게 이제 다운로드 있죠. 요거가 바로 이 태그를 찾는, 이 작품을 찾는 태그인데 요거 안 쓰거든요. 요거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쭉 내려주시는데 여기에는 하나, 둘, 소재 상세 정보의 표시 비표시를 전환합니다. 요거를 잠깐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내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필요한 게 다운로드 폴더랑,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쭉 내려서 요게 즐겨찾기 폴더, 아니면은 3D, 저는 요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보통은 여기에서 컬러 패턴이나 단색 패턴을 좀 많이 쓰실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둔 폴더에 지정하시던가 요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 보조도구랑 보조도구 속성이 같이 보여야 되지 좀 이 클립 스튜디오를 스무스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도구를 옆으로 이렇게 빼오면은 이렇게 빠지거든요. 요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세로로 빨간 바가 떴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새롭게 탭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도구 속성을 가져와서 요 위에 빨간 줄이 뜰 때까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갖다 넣어집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요거 내가 선택한 툴에 세부 옵션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크기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은 아이패드 같은 걸로 작업하는 분이라면은 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세로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줄로 띄우셔도 되고 1줄로 띄우셔도 되고, 요거는 본인의 취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이 컬러 세트거든요. 요 컬러 세트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도구는 아마 이렇게 세로로 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컬러 세트에 요 컬러 칩이 잘 안 보이면은 여기에는 요 조그만 짝대기 3개 있죠. 컬러 세트라고 써져 있는 옆에 있는 조그만 짝대기 3개. 요걸 눌러서 표시 방법, 사이즈 지정 중으로 하면은 이 컬러 칩이 좀 커져요. 아니면은 나는 내가 쓰는 색만 쓴다 하면은 표시 방법, 리스트 중 정도로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컬러 칩에 이름을 붙여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색만 이미 쓴다, 작업이 익숙하다 하면은 요걸 써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색깔을 조금 더 다양한 색을 보고 싶다 하면은 표시 방법에서 사이즈 지정 중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컬러 칩이 제대로 보이도록 요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컬러 사이즈 지정 소가 좀 너무 작군요. 그래서 요거는 취향껏 맞춰주시면 됩니다. 호이차.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능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잘 보시겠어요?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를 클릭하니까 여기에 모양이 바뀌었죠? 요거를 클릭하니까 또 여기에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니까 또 여기에 모양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 다양한 한 탭에 다양한 그 브러쉬나 기능이 있을 때는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이신 분들은 마지막에 썼던 기능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안 보여. 갑자기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못 찾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각형이 됐죠? 직선이 됐죠?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의 기능이 이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헷갈린다 그러면은 본인이 자주 쓰는 기능을 아예 여기로 이렇게 꺼내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직선이 따로 꺼내 와졌죠? 그래서 이렇게 꺼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써보니까 좀 별로였다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여기로 돌려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순서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클릭하고 쓰레기통을 누르면은 됩니다. 클릭 쓰레기통.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클릭 쓰레기통에서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레이어는 맨 밑에 있는 용지, 이 용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벡터 레이어와 레스터 레이어가 있는데 이 폭을 이렇게 너무 좁혀두면은 보여야 될 기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화면을 좀 넓게 쓰고 싶어서 확 줄여놨을 때는 나와야 될 기능이 안 나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여기까지 넓히니까 여기 레스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 레이어 폴더 만드는 기능하고 클리핑, 참조, 밑그림 레이어 설정, 레이어 잠금, 투명 픽셀 잠금이 다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여기 기능이 감춰져서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좁게 해두면은 오히려 안 보여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통째로 이동시킬 때는 요 내비게이터, 서브뷰, 요 서브뷰는 요 아이템 뱅크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요 정보도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서브뷰는 따로 띄워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브뷰는 이렇게 따로 빼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 꺼버리고 필요할 때만 창, 그리고 여기에서 서브뷰 해서 꺼내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두시고 요렇게 맞춰둡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잘 보시면은 이 레이어 속성도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 보조도구 속성이 보여야지 제대로 기능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세부 옵션까지 건드리면서 똑같이 이 레이어 옵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 이게 지금 레스터 레이어일 때는 여기에 표현되는 게 경계 효과나 라인 추출, 톤, 그리고 레이어 컬러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벡터 레이어를 선택하면은 벡터 레이어용 옵션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자를 건드리니까 요 식자용 옵션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레이어에서 쓸 수 있는 레이어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용지를 건드리니까 요 레이어 컬러가 나오죠.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용지 자체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약간 디테일한 설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용지를 일단 대충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의 스피드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집중선이랑 스피드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집중선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파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은 원이 생기는 버전이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원이 생기는 버전이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이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하면서 동그라미를 만들면은 그 모양을 인식해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옵션을 딱 요거를 선택했을 때, 요 집중선 선택했을 때 여기 옵션이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편집 대상 레이어에 그리기. 근데 처음에 켰을 때는 집중선 레이어에 그리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집중선 레이어에 그리기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집중선 레이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릴 때마다 집중선 레이어가 이렇게 생겨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집중선 레이어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집중선 레이어가 생기고요.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점을 누르면은 이게 모양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듯한 게 싫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모양의 디자인을 일단은 놓고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생기는 게 싫다, 나는 레이어가 많이 생기는 게 싫다 하시면은 요것을 요 편집 대상 레이어에 그리기로 하면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지금 편집 레이어에 이게 그려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창 보조도구 상세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안티 에일리어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티가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안티가 처음에는 안 걸려져 있어서 이게 클립 스튜디오가 왜 기본으로 안티가 안 걸려져 있냐면은 출판 만화용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티가 요게 집중선에 안 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중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좀 이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게 막 지글지글하고 선이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여기에서 그 창 보조도구 상세 안티 에일리어싱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여기 선이 약간 지글지글하죠. 안티를 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빠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안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의 선을 안티를 줘야 합니다. 직접 일일이요. 그래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선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저는 이미 다 이거를 안티로 귀찮지만은 선을 다 바꿔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양한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 집중선에 꼭 창 보조도구 상세 안티 에일리어싱을 들어가서 이 안티가 먹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요 내비게이터 기능인데 내비게이터를 잘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요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용지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요 바를 이용하거나 요 플러스를 이용하면은 줌인 줌아웃이 되고, 요거는 회전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지를 회전시킬 수가 있고, 회전한 용지를 원래대로 원상복귀할 때는 회전 리셋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을 그렸을 때 여기 펜선을 선택하고 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을 그리면은 이쪽 방향은 그냥 그릴 수 있지만은 이쪽 방향은 그냥 그리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좌우 반전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되돌리면은
평소 그리던 좌우 반전 얼굴이 나옵니다. 지금 선이 이렇게 디딕디딕 거리는 거는 이 OBS 녹화 프로그램인 OBS와 클립 스튜디오가 서로 좀 충돌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의 퀵 액세스라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마 여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퀵 액세스라는 세트가. 그래서 세트 1, 세트 2가 있는데 요 세트 1, 세트 2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세트 1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표시 방법을 타일 4단계. 요거를 잘 안 보이면은 여기에서 여기 똑같이 여기 짝대기 3개 클릭해서 표시 방법 이렇게 해서 리스트 1단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 방법 리스트 2단계 이렇게 하나씩 건드려 보아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대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리스트 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세트 1에는 스케치용, 세트 2에는 컬러용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퀵 액세스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인 메뉴, 팝업 팔레트, 옵션, 도구, 오토 액션, 그리기색 이렇게 세 가지 여기에 추가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 건드리면서 여기다 필요한 기능을 여기에다 다 몰아놓고 자주 쓰는 기능을 다 여기다 몰아두고 막 복잡하게 찾아가면서 쓰지 않아도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세팅을 했다.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들게 세팅을 했다 하면은 창, 워크스페이스 등록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 쉽게 이름을 정한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창, 워크스페이스 2가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만일에 이게 자꾸 뭔가 이상해서 처음 초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아니면은 클립 스튜디오를 재설치했다 했을 때 내가 평소에 썼던 작업창을 클릭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작업창으로 다시 이걸 되돌릴게요. 그래서 제가 쓰던 스타일로 지금 되돌아왔습니다. 요게 제가 쓰던 원래 이 작업창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주 쓰는 걸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탭키를 누르면은 모든 창이 감춰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스케치할 때는 이 탭키로 창을 모두 다 감춘 채로 쓱쓱쓱쓱 하시고 그 다음에 채색할 때는 여기 옵션을 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것도 싫다, 나는 번거롭다, 아니면 내가 쓰는 액정 타블렛이 좀 작다 하시는 분은 요 탭키를 누른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요게 탭키를 누르면 요 위에 바가 뜨거든요. 이 바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커맨드 바 설정이 떠요. 그럼 똑같이 메인 메뉴, 팝업 팔레트, 옵션, 도구, 오토 액션, 그리기색 똑같이 다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을 여기다가 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 요거 선택하면은 이렇게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색을 저는 자주 쓰는 그림자 색이랑 스크린 때 쓰는 요 색을 넣어놨고 그리고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도 여기다 넣어놨고 보조도구 상세 옵션도 자주 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인이 잘 쓰는 기능을 이렇게 등록시켜 놓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옵션 창을 다 안 열어도 쓸 수 있게 세팅을 해두시면은 작업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탭키로 감췄다 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이 여기에 서브뷰 팔레트 표시 요걸 이용해서 그림 그릴 때 요거를 이제 만일에 내가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데 기억력에 의지해서만 그리면은 그림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뷰를 띄워두고 투 모니터라고 하면은 다른 모니터에 띄워도 되고요. 아니면 액정 타블렛 조그만 거면은 이런 식으로 띄워두고 자 본인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려야지
똑같은 캐릭터 얼굴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으로만 그리지 마시고 꼭 자료를 띄워두고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하면 꺼지고 다시 클릭하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불러올 때는 여기에서 불러와도 되고 여기에서 요 폴더에서 이렇게 사진을 끌어와도 돼요. 똑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은 클리어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립 스튜디오를 사서 처음 켰을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한번 지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봤고, 참,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었네요. 여기서 새 용지, 신규 용지를 만드는데 일단 일러스트를 하고 이것을 항상 300dpi에 1500 정도로 그리는 버릇을 들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웹툰 권장 사이즈가 원본 가로 1500이거든요. 세로는 자유고요. 그래서 저는 가로 1500, 세로 15000 요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이면은 요걸로 만들어서 일일이 쓰시면 되고요. EX 버전이면은 이렇게 용지 만드는 탭이 나와요. 이 용지 만드는 탭에서 자, 여기에 웹툰용 원고 용지를 세팅한 다음에 여기에 저장, 요걸 누르면 저장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거를 조금 내리면은 여러 페이지 만들기 옵션이 떠요. 이게 창이 작은 경우에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여러 페이지 이렇게 줄이면은 지금 이 여러 페이지 만들기 옵션이 안 보여서 요거를 못 쓰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은 여러 페이지 옵션이 나옵니다. 요거를 그래서 클릭해서 좌철 왼쪽부터 그리고 요거는 체크하지 마시고요. 요대로 체크해서 쓰시면은 이렇게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은 용지 세트가 생깁니다. 요거는 EX에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EX에서만 가능한 요 용지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웹툰을 그릴 수 있는 용지가 뜹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용지에서 컨트롤 누른 채로 플러스를 누르거나 마우스 휠을 굴리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이렇게 확대 축소돼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이 그림 웹툰의 전체적인 연출이나 흐름 같은 거를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꺼주시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까지 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근데 클립 스튜디오 사자마자 처음 켰을 때는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마무리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거를 꺼주시고 스토리 쓰던 게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클립 스튜디오 켜면 런처가 있거든요. 요게 프로그램이고 요게 런처예요. 그래서 요 골뱅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오는 게 런처고 여기 물음표, 좀 꼬부랑한 물음표를 누르면 나오는 게 클립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요 런처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요 로그인 옆에 요 파란 구름이 뜨거든요. 요 클라우드에 지금 한 세팅을 백업을 해두세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누르면은 클라우드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이렇게 ON으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저장하면은 요 클라우드로 바로 백업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클립 스튜디오를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소재를 다운로드 받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5분도 안 돼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백업이 금방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다시 오프로 되돌려서 설정을 저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인 상태로 두면은 클립 스튜디오를 켤 때마다 이걸 백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클라우드 백업을 써야 될 때는 내가 소재를 좀 브러쉬 소재나 그런 거 패턴을 많이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포맷을 할 예정이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데스크탑인데 데스크탑에 있는 소재를 이게 노트북에도 옮겨서 쓰고 싶다 할 때는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고 그리고 그 서브 기기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클라우드 설정 옆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설정 복원하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저처럼 백업을 많이 해놨으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을 누르면은 복원이 시작돼요. 근데 저는 그 다운로드 받은 소재가 좀 많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클라우드 백업한 소재를 다시 불러 오려면. 그래서 이거를 걸어두고 소재를 많이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클라우드 백업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지금 이 클립 스튜디오를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을 해야 될 일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그 본인의 작업창을 좀 세팅을 해두시면은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30초 이상 봐주셔야지 저한테 광고 수입이 들어와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